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답변을 했는데, 첫째는 FBI가 트럼프 선거 진영과 러시아가 선거 시에 서로 공모 또는 협조를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에 대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을 지시한 바 있다 하는 주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No information, 그런 정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이 조사가 형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최소한도 정치권에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FBI의 코미 국장은 어제 전통적으로 FBI가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이 상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밝히는 것도 적절한 일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밝힌다, 그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FBI 국장의 증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의회, 민주당, 공화당의 관점은 어떤 것이고, 정치적인 여파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5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FBI 국장과 함께 NSA의 국장 마이클 라저스 제독도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에 갑자기 트윗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전 당시에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 지시를 내렸다 하는 비난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언론 쪽에서 근거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했지만은 아직은 아무 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습니다. 만일 도청을 했다면은 FBI나 NSA가 했을 텐데, 직접 그 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팍스 뉴스가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을 미국 정보기관이 아닌 영국 정보기관에 부탁했다, 그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급한 김에 화이트하우스의 대변인이 이 팍스 뉴스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팍스 뉴스가 후에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했다 하는 것인데, 이미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 과정에 끼어들어서 민주 절차를 훼손했다, 그리고 미국의 혼란과 분열 조장을 위한 정보 작전을 했다 하는 결론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보다 트럼프를 선호했다는 것까지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선거 진영에서 러시아 측과 이런 결과 도출을 위해서 collusion, 공모, 결탁 또는 짰느냐, 이것까지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민주당 본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컴퓨터가 러시아에서 해킹당한 것은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선거팀의 중요한 인물들, 마이크 플린 전 안보수석이라든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라든가 그 밖에 트럼프 선거 참모들이 러시아 측과 빈번하게 만났다는 사실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트럼프 쪽에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양자가 짰느냐, 공모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공모 사실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 되겠죠. 형사법 위반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treason, 반역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공모 사실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러시아의 선거 영향력 행사를 위한 공작 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 아는 일인데 이렇게 낙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조사가 수개월 더 계속이 될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이 이슈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원 정보위원장 공화당의 데빈 넌스 의원인데 지금 빅 그레이 클라우드 커다란 회색 구름이 국정을 수행해야 할 주요 인물들 어깨 위에 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FBI에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논쟁적인 이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이죠.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도청을 지시했다 하는 주장인데, 정보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에든지 도청을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제시를 아직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언론 측에서는 트럼프가 보수계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정보를 가지고 현실인 양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FBI 국장이 직접 그런 정보 없다 하고 잘라서 말을 했으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의 허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이라든가 정치권이 거의 모두 익숙한 상태입니다. 취임식 당시에 참여한 시민들이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에 최대 규모였다 하는 고집을 계속했고, 가짜 부정투표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 하는 주장도 했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그 유명한 버더 사건, 미국 실생이 아니다 하는 주장, 수년 동안 줄거대 했다가 끝내 사고도 하지 않고 이 얘기를 끝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도청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를테면 이제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인데, 사실 이것은 일반 소시민에게도 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트럼프가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그 결과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파괴됐다 하는 비난을 받고 있고, 의회와의 관계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헬스케어안 이제 목요일에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의회 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트럼프의 첫 번째 의회 표결안 운명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는 망국적인 것이다. 폐지하고 새 것을 만들겠다. 새 것은 전 국민을 커버하는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계속했는데, 공화당 다수인 의회에서조차도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그야말로 트럼프의 스타일을 구기게 됩니다. 트럼프의 지지도 조사가 다시 나왔는데 3월 19일 현재입니다. 지난 주일 현재로 지지도가 39%입니다. 3월 5일에 43%였으니까 2주 만에 4%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계 공화당 시민들의 지지도는 88% 내외. 그러니까 잘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분열된 나라다 하는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됐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은 어제 트럼프 선거팀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5시간 반 동안 증언했습니다. 공화당이 새로 제안한 헬스케어에 대해서 개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하원 헬스케어 안은 보수 온건 양측에서 모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과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닐 고세이치 대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은 그의 친기업 성향의 보수적인 판결 기록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세이치 판사는 어제 공정하고 비정치적인 판결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청문회는 나흘 동안 계속이 됩니다. 미국의 은퇴 근로자 4분의 1의 저축이 $1,000 미만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25,000 이하의 은퇴 준비금을 갖고 있습니다. 41%는 얼마가 적정 수준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반카 트럼프가 화이트하우스에 사무실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은 외빈 접견 자리에도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곧 비밀 취급인가 그리고 통신수단도 갖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식당의 웨이터가 히스패닉계 손님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가 해고되었습니다. 백인 남자인 이 웨이터는 멕시칸계 손님에게 합법적 이민자인지 확인을 요구했었습니다. 시카고의 교통단속 카메라가 좀 더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현재의 규정은 레드라이트 진입 이후 0.1초 만에 티켓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새 규정은 이를 0.3초로 늦췄습니다. 이로써 티켓을 발부받는 율이 29% 하락하게 되고 $1,700만 달러의 시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컵스 구장 주변의 보안이 금년 봄에 강화됩니다. 시카고 경찰은 컵스 시즌 오픈과 함께 주변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정사법 경찰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컵스는 4월 10일에 개장합니다. 시카고 컵스의 전 캐쳐 데이비드 라스가 ABC 방송의 Dance with the Stars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출연해서 차차차를 추면서 40점 만점에 28점을 따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 최고 기온이 70도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48, 수요일 33, 목요일 47도, 그리고 금요일은 70도입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 62도입니다.